14페이지. 자, 이제 미분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미분 시작하는데, 미분 계수라는 단원이 나와 있어요. 지금 1단원에 보시면.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나오는 게 평균 변화율이라는 게 나오는데, 평균 변화율은 옆에다 써놔.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직선의 기울기. 이게 평균 변화율.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그림상에서 보면 이런 식의 곡선이 그려져 있고 얘를 fx라고 했을 때 요 점을 a라고 하고 요 점을 b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요 점을 라지 a, 라지 b, 그 다음에 요거에 대응되는 함수값을 스몰 fa,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fb,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좀 용어 정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갈 때 X가 증가한 양, 걔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델타 X라고 하거든. 델타 X. 자, 그러면 델타 X라는 것은 뭐냐? X 증가량이라고 얘기하고, 얘를 다른 용어로는 증분이라고 얘기해요. 뭐 용어에 대한 정리는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죠. 얘는. 알겠니? 자, 다음에 마찬가지로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까지 가는데 이번에는 Y가 증가한 거야. Y가. 그래서 델타 Y라고 합니다. 얘를. 그럼 얘는 뭐냐? 델타 Y는 Y 증가량이라고 하고 똑같이 Y 증분이라고 해. 되니? 그러면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평균 변화율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정의를 해요. 근데 이거를 식으로 써보면 B에서 A를 뺀 거고 FB에서 FA를 뺀 것과 같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함수값의 차이다. 되니? 근데 이 식을 봤더니 우리가 많이 봤던 거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잖아. 그러니까 뭐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선분 AB의 직선의 기울기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되나요?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여기서부터 요까지 가는 요거, 요 보라색 선의 기울기, 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평균 변화율이라고 앞으로 할 거다. 되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순간 변화율이라는 것은 뭐냐? 옆 페이지에 있죠? 115페이지에.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라고 하는 거. 자, 똑같은 말이에요. 순간 변화율과 미분계수, 동일한 말입니다. 그럼 얘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첫 번째. 자, 필기하자잉. 얘는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접선의 기울기. 됐니? 그 다음에 얘는 또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냐? 리미트 평균 변화율이에요. 즉, 요 자리에 써지는 식이 평균 변화율이고, 그 평균 변화율의 극한 값을 우리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순간 변화율. 알겠니? 미분계수. 근데 그 미분계수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접선이라는 것의 기울기와 같다라는 거지.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림을 그려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이렇게 곡선을 그려놓고 fx라는 함수를 그려놓고요. 똑같이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을 잡았을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지. 그랬을 때, 자, 요렇게 그려진 거는 뭐였어? 평균 변화율이었단 말이야. 되니? 그래서 얘를 식으로 쓰면 이렇게 써졌거든. B-A분의
fb-fa와 같다. 이렇게. 자, 근데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이는 거예요. 앞에다가 우리가 배웠던 거. 리미트. 그러면 b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면. 즉, 요 b라는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될 거냐? 요 점이 그래프를 따라서 x가 이쪽으로 따라오니까 y 값도 얘를 따라서 이쪽으로 가까워지겠죠. 되나요? 그럼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원래는 떨어져 있던 점인데 내가 여기다가 리미트를 이렇게 붙여주면 리미트 이렇게 붙여주니까 요 b라는 점이 어디? a에 한없이 가까워져서 결국 두 개가 서로 같아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즉 두 점이 하나가 됐다는 거야. 되나요? 그래서 여기에 써지는 값이 평균 변화율이고 그 다음에 앞에다가 리미트를 붙이니까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갈 때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되니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이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하고 얘를 F'A라고 정의하겠다라는 게 순간 변화율의 정의예요. 그리고 그 순간 변화율은 뭐랑 똑같냐면 요 점 A에서의 무슨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랑 일치함을 찾아낸 거야. 수학자들이. 되니? 자, 그럼 정리하면 이런 얘기네요. 첫 번째,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두 점 사이에 x 증가량과 y 증가량의 비율 관계를 의미하고 순간 변화율, 즉 미분계수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앞에서 세운 평균 변화율이 분모가 0으로 갈 때의 극한값을 우리가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야. 정의야, 정의. 되나요? 그럼 정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받아들여야죠. 알겠나요? 정의에 대해서 토달 수가 없습니다. 정의는. 수학자들이 이렇게 하기로 한 거니까. 되나?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읽을 거냐면 앞으로 자 봐봐. F'A라는 것을 이제 뭐라고 읽을 거냐?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할 거야.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그 다음에 요거는 뭐랑도 똑같냐면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같습니다. 이 얘기야.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럼 미분계수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생긴다는 거죠. 표현. 한 가지가 아니에요. 미분계수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아니? 그게 한 가지가 아닌데 자, 어디를 보시냐. 115페이지에 봐봐. 115페이지에 괄호 2번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미분계수의 여러 가지 표현. 거기 별표 하나 치시고 거기 별표 하나 치고 잘 보세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요 지점을 내가 A라고 하고 요 지점이 있는데 A라는 점에서 B라는 요 점까지 가는데 이만큼 늘어난 거야. 그럼 이 늘어난 만큼을 나는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냐면 델타 X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되나? 그럼 봐봐. 여기를 A 플러스 델타 X라고 쓰세요. 가능하죠? 그러면 평균 변화율의 식이 이렇게 되겠네. A 플러스 델타 X에서 A를 뺀 거고 FA 플러스 델타 X에서 FA를 뺀 거지. 거기다가 뭘 붙인 거야? 리미트를 붙인 거야. 이게 순간 변화야. 근데 분모가 지워지네. 누구만 남아? 얘만 남지. 그럼 분모가 0으로 갈 때의 극한값이라고 그랬으니까 델타 X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 됐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두 번째, 리미트. 자,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델타 X를 H라고 치환을 해. 그럼 델타 X를 H라고 치환을 하면 이 식이 똑같은 식이 이렇게 되겠네. F A 플러스 H가 되고 마이너스 FA다. 이렇게 써줘도 상관없죠?
되나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리미트. 잘 봐.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라고 이렇게 써도 얘가 뭘 의미해? 평균 변화율. 이걸 의미하지. 되나? 얘가 평균 변화율을 의미하니까 x-a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니까 요것도 똑같이 뭐라고 쓸 수 있다? 미분계수라고 쓸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정리해가지고 한 방에 딱 쓰면 뭐라고 한다? f'a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식이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알겠나요? 자, 그럼 교재 정리할게요. 114페이지 보세요. 갑니다. 평균 변화율의 정의. 자, 평균 변화율은 함수 y는 fx에서 x의 중분 델타 x와 밑줄 x의 증분 델타 x에 대한 y의 증분 델타 y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걸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해. 이태야, 고개 들어라. 졸리면 일어서서 뒤로 나가세요. 되나? 오늘부터 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야. 오늘부터 하는 거 감 못 잡으면 계속 어려워요. 계속. 알겠어? 계속. 정신 똑바로 차리고 좀 힘들어도. 자,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을 어떻게 나오냐면 평균 변화율이라는 식을 델타 y x분의 델타 y라고 쓴다라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평균 변화율. 네니? 근데 평균 변화율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직선의 기울기. 자, 다음에 115페이지 보시면 미분계수 있죠. 별표 하나 치시고요. 자, 미분계수는 뭐냐? 순간 변화율은 함수 y는 fx어 x의 값이 a에서 a 플러스 델타 x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에 대해서 밑줄 델타 x가 0으로 갈 때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델타 x가 0으로 갈 때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걔를 뭐라고 한다?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간다 이 얘기지. 그지?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다 라고 이렇게 써주고 밑에 보시면 괄호 2번에 미분계수의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그게 중요하다. 알겠니? 그 표현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다 라는 걸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괄호 3번에 보시면 거기도 별표 하나 치세요. 미분계수라는 게 갖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미분계수는 접선의 기울기와 같습니다 라는 거죠. 되나요? 여기까지? 접선의 기울기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117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갈게요. 117페이지.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주제인데 개념 1번 보시면 자, fx라는 함수가 있고요. fx라는 함수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입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3x인데 잘 봐. x의 값이 0에서 3까지의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과 끊어. 자, 0부터 3까지에서의 평균 변화율 구간. 그러면 평균 변화율은 결국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고 그랬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그대로 식 세우면 3-0분의 f3-f0과 같다 이렇게 써줄 수 있지? 됐니? 그럼 3-0분의 f3 빼기 0은요 계산을 해보시면 3분의 여기다가 3 대입하시면 27에서 9를 빼니까 18이고요 0은 대입하면 0이니까 그냥 18이네. 그게 얼마야? 6이라는 거지. 됐니? 그 다음에 잘 봐. x는 c에서의 미분계수가 같대요. x는 c에서의 미분계수. 그러면 미분계수에 대한 식을 세워보면
결국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건 이거죠. x는 c라는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라는 거 아니야? 그럼 잘 봐. 미분계수식을 세우면 리미트 갑니다. 리미트 x가 c로 갈 뜻이. 그지? 근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해볼까? x가 c로 가는 거 말고 이렇게 해볼까? h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해보자. 식을 이렇게 세워볼게. 그러면 앞에서 배운 미분계수식에 따르면 이렇게 나오죠. h분의 f c 플러스 h 마이너스 fc죠. 이게 미분계수 정의였잖아.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대입하자 이 얘기야. 그럼 그대로 대입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c 플러스 h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은 c 플러스 h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c 플러스 h 빼기 c를 그대로 대입하면 c 세제곱 더하기 3c 이렇게 나오죠? 되나요? 그럼 얘를 전개를 할게요. 싹. 자, 리미트 잘 보세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얘를 싹 전개를 해야 돼. 거지 같지만 전개를 해야지. 그래서 전개를 하시면 c 세제곱 더하기 3c 제곱 h 더하기 3ch 제곱 더하기 h 세제곱 마이너스 3c 마이너스 3h 마이너스 c 세제곱 플러스 3c 이렇게까지 나오죠. 됐어? 그럼 잘 봐잉. 밑에 h가 그대로 있고요. 그럼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c 세제곱 지워주고 마이너스 3c 플러스 3c가 지워지죠. 그래서 남는 애들만 쫙 다시 써보면 여기로 갈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3c 제곱 h 그 다음에 더하기 3ch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h 세제곱 마이너스 3h 이렇게 나오죠. 남은 거 그대로 쓰면 그럼 잘 봐. 얘를 이제 어떻게 분리를 시킬까 봐야죠. 되나요? 얘를 어떻게 분리를 시킬까 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가 가능하냐? h를 싹 다 나눠. 그럼 h를 싹 나눠. 이렇게 되지. 그럼 남는 게 뭐가 되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3c 제곱 남고 3ch 하나 남고 h 제곱 남고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남아. 그럼 여기다가 0을 대입을 해. 0분의 0꼴 아니죠 이제? 그럼 여기다가 0을 대입을 해. 그럼 0, 0 대입하면 이거 날아가고 요거만 남으니까 3c 제곱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오지. 이게 얼마다? 6이다. 평균 변화율과 같다.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한 게 뭐냐? F'C예요. 얘가. 됐어? 얘가 F'C가 되는 거고 요 F'C가 6이라는 거기 때문에 정리하시면은 C제곱이라는 값이 얼마가 나와? 3이라는 값까지가 나오죠. 그래서 양수 C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정답이 뭐야? C가 루트 3이에요.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시고 뭐 교재에 풀이 있으니까 굳이 안 적으셔도 돼요. 교재에 풀이 있어. 밑에. 자, 그럼 잘 봐. 이제부터 중요한 거야. 자, 여러분들 거기 해설 있죠? 강훈아! 안녕? 자, 잘 봐. 밑에 해설 있지? 그지? 여기서부터 몇 가지를 쌤이 설명한 건데 여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보여준 건데 써놔. 이렇게 푸는 걸 뭐라고 하냐면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한 풀이다라고 해요. 써놔.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한 풀이를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한 거예요. 왜 했을까?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자, 봐봐. 거꾸로 얘기하면 나보고 이 문제를 풀라고 그랬을 때 내가 과연 이렇게 풀까? 절대 이렇게 안 풀지. 절대 이렇게 안 푼다고. 근데 왜 가르쳐줬냐? 알고는 있어야죠. 알고는 있어야 돼. 왜? 학교 시험에 나오거든.
서술형으로 나오거든. 알겠니? 서술형으로 나온다고. 미분계수 정의를 이용해서 풀어라. 도함수 정의를 이용해서 풀어라.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가 끝나면, 오늘 수업이 다 끝나면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공부가 끝나면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이렇게 풀지 않는다고. 우린 미분해서 풀 거라고. 알겠니? 미분해서 풀 건데 이거를 이렇게 풀어준 이유는 뭐냐? 학교 시험에 나온다니까? 알겠어? 그리고 잘 들어. 알고 다르게 푸는 것과 그냥 이게 귀찮으니까 모른 상태로 푸는 거는 달라. 이해되나?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어. 훨씬 쉬워. 두 줄이면 끝나. 암산도 돼 심지어. 근데 이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두 번째 방법으로 푸는 것과 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두 번째 방법으로 푸는 건 다르다고. 이해됐나? 정의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게 정의를 이용해서 지금 푼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푸냐? 실제는 여기 봐. 두 번째 풀이. 이 문제가 나왔지. 여기까지는 똑같아. 평균 변화를 구하는 것까지는 똑같아. 6이야.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가 뭐냐?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라고 줬지. 그럼 이거 미분을 해. 이거 미분하면 이렇게 써지거든. 3x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돼요. 이따 할 거야. 그런 다음에 c를 대입해. 그럼 3c제곱 마이너스 3이 나오지. 이게 6이야. 끝. 똑같죠. 이렇게 푸는 거야 원래는. 알겠니? 오늘 여러분들이 수업 듣고 나서 공부하면 두 번째 방법으로 푸는 거예요. 미분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푼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써놔. 얘는 미분법을 이용한 거야. 그리고 우리는 실제 문제를 풀 때는 미분법으로 풉니다. 당연히. 객관식이면 훨씬 쉽잖아. 미분해서 그냥 대입해서 6이다. 되나요? 자, 그럼 이런 의문이 들어야죠. 봐봐. 우리가 배운 거라고는 지금 오늘 배운 거라고는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과 미분계수 요거 두 개만 배웠는데 그지?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미분법이라는 걸 갖고 왔어. 갖고 와서 풀어봤더니 똑같네? 결과가? 답이 똑같이 나오네? 항상 그럴까? 네. 왜 그럴까죠? 왜 그럴까? 그거에 대한 해답이 뒤로 넘겨. 쭉 넘겨. 131페이지 보세요. 131페이지. 자, 갑니다. 뭐라고 돼 있나요? 제목에? 도함수죠. 도함수 별표 100만 개 치세요. 겁나 중요합니다. 이걸 모른다? 미분을 안 한 거, 미분을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 교재에 나와 있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도함수의 뜻 뭐라고 돼 있냐? 함수 fx가 정의역 x의 모든 x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 동그라미. 미분 가능할 때 동그라미 치고 그때 잘 봐.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미분계수를 대응시키면 새로운 함수를 얻는데 새로운 함수 동그라미. 야, 중요한 것만 체크해. 밑줄 니네 공부할 때 밑줄을 다 쳐놓으면 그게 중요한 거야? 아니죠. 봐봐. 책이 있는데 야 책의 3분의 2가 다 밑줄이야. 막 형광펜으로 다 돼 있어. 그건 뭐가 중요한지 알아 몰라? 모른다니까. 알겠니? 도함수의 핵심 키워드는 두 개야. 내가 지금 칠하는 거, 동그라미 칠하는 거. 핵심 키워드 첫 번째 뭐야? 미분계수. 두 번째 뭐야? 새로운 함수. 그걸 종합하면 뭐야? 도함수는 미분계수로 이루어진 새로운 함수. 그게 도함수야. 되나?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용어를 정의를 달달달달 외우면 좋죠. 당연히.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잖아요. 그럼 잘 들으세요.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돼요. 핵심 키워드만 안 까먹으면 된다고. 그럼 도함수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도함수는 미분계수로 이루어진 새로운 함수.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 덧붙일게. 3번 써. fx라는 함수를 미분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나온 결과예요. 이게 도함수예요. 다시 미분계수를 이용한 새로운 함수인데 그 새로운 함수는 어떤 거냐? 결국 fx라는 함수를 미분한 결과와 같다고. 그럼 잘 봐. 이걸 왜 배워? 왜 배우는지가 중요하지. 왜 배우냐? 얘를 배우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 도함수를 배우는 이유. 즉 우리가 미분을 배우는 이유는 fx 이런 걸 원함수라고 합니다. 원래 함수, 원시 함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원함수라고 할게요. 편의상. 되나? 자, fx라는 것을 미분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도함수라는 게 나온다고 그랬지. 그럼 도함수를 구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왜 구하냐? fx의 그래프를 추론하기 위해서예요. 됐나요? 도함수를 가지고 fx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 대략적인 모양. 알겠니?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작한 미분법에서 수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항함수 추론이야.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다항함수가 뭘까? 그게 대부분이 다 수능 문제야. 대부분의 준킬러 문제, 대부분의 킬러 문제가 다 그래. 결국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될 거라고. 1년 뒤가 됐든 2년 뒤가 됐든. 수능장에서.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과정을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강훈아 쳐졸면 되겠니? 안 되겠니? 뒤로 나가. 됐나? 알겠어? 정확히 잘 기억해. 기본부터 잘 다져. 알겠지?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자, 그럼 보세요. 정리. 도함수는 미분계수를 이용한 새로운 함수입니다. 즉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리미트 h가 0으로 갑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라고 쓰면 얘를 우리는 뭐라고 읽었냐면 f 프라임 a라고 읽었죠. 그지? 그럼 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요 a라는 특정한 지점, 요 a라는 특정한 지점에서의 무슨 계수? 미분계수. 자, 이거를 일반화시킨 거야. 잘 봐. 이거를 일반화시키면 a라는 게 지금 요런 식에서는 a라는 게 뭐냐? 상수죠. 상수. 변하지 않는 숫자죠. 뭐 2가 됐든 3이 됐든 4가 됐든 이런 숫자지? 그지? 근데 얘를 뭘로 바꾸냐? 변수로 바꿔. 즉 대입할 수 있는 숫자로 바꿔. 그럼 이렇게 써지겠네. 자, a 대신에 x를 대입할게요. 그럼 a 대신에 x를 대입하면 식이 이렇게 되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렇게 써지죠. 그죠? 그럼 내가 요 x 자리에 뭐 할 수 있어요? 1도 집어넣을 수 있고 2도 집어넣을 수 있고 3도 집어넣을 수 있고 4도 집어넣을 수 있죠. 2분의 3도 집어넣을 수 있고 마이너스 루트 3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됐니? 이게 뭐가 된 거야? 이렇게 바꿔줌으로 인해서 하나의 새로운 함수가 된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런 함수를 뭐라고 한다고? 도함수라고 한다. 알겠니? 오케이? 자, 그럼 구별이 되시겠죠? 잘 봐. 미분계수는 특정한 지점에서의 미분계수예요. 즉 A라는 지점에서의 미분계수.
그럼 걔를 일반화시켜서 변수로 바꾸면 x라는 변수로 바꾸면은 우리가 숫자를 1도 대입할 수 있고 2도 대입할 수 있고 3도 대입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졌지 x값을 대입할 수 있으니까 그지? 걔를 뭐라고 한다? 도함수라고 한다. 알겠나? 도함수. 그리고 이게 뭐다? 미분한 결과. 오케이? 책 보세요. 13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도함수 아까 뜻 정리했고요. 거기 빨간 글씨 중간에 보시면 도함수는 기호로 f'x, y', 그 다음에 세 번째가 dy dx라고 있습니다. dy dx. 그 다음에 d dx fx인데 d dx라는 뜻이 뭐냐? 동그라미 쳐. d dx. 자, 요게 무슨 뜻이냐? x로 미분한다. x에 관해 미분한다. 그럼 이런 얘기가 되지? dt는 뭐야? 변수가 바뀌었잖아? 얘는 t로 미분한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보세요. dy dx. 여기에 y라는 게 새롭게 추가가 됐네요. 그지? 그럼 얘는 어떤 의미냐? 얘는 y를 x로 미분한다. 그럼 이런 뜻이 되겠네요. dy dt는요. 가능하죠. 그럼 얘는 무슨 뜻이 되는 거야? y를 t로 미분한다. 용어 정리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미분법의 뜻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겠습니다. 미분법의 뜻은 뭐냐? y는 fx에서 밑줄 도함수를 구하는 행위. 도함수를 구하는 행위. 그 자체를 뭐라 한다? 미분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그 계산법, 두 번째 줄에 그 계산법, 즉 f'x를 구하는 방법, 걔를 뭐라 한다? 미분법이라고 해요. 근데 문과 친구들은, 확통 선택하시는 문과 친구들은 다항함수 미분법만 잘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적분 선택하는 이과 친구들은 고생하세요. 네, 화이팅. 다항함수도 미분할 거고요.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싹 다 미분할 거고 합성함수, 역함수까지 다 미분할 거예요. 이과들은. 알겠지? 화이팅. 자, 문과는 다항함수만 미분할 줄 알면 돼. 알겠어? 네. 하기 싫으면 기하로 도망가세요. 근데 기하 가서도 똑같이 할 거예요. 기하 가서 벡터 배우고 정사형 배우고 삼수선 정리 배우고 화이팅. 뭐가 됐든. 자, 그러면 우리 보자. 미분법을 공부하겠습니다. 미분법부터 공부할게요. 넘겨. 132, 133이죠? 공식입니다. 공식. 미분법 공식. 자, 근데 수투에서 배우는 미분은 굉장히 간단해요. 미분법은 수투에서 다항함수만 배우는데 잘 봐. 첫 번째, 여기 봐. fx라는 함수가 x의 n제곱 형태인 거야. 이렇게. 그럼 x의 n제곱 형태면 얘를 미분하자. 얘를 미분하면 f'x죠. f'x는 잘 봐. n을 내려. 그 다음에 xn-1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이게 끝이야. 됐니? 어떻게 한 거야? 앞에 숫자 내리고 차수 하나 줄여주고. 됐어? 차수 하나 줄여주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겠네. 예를 들어서 자, y는 2x 세제곱이라는 걸 미분한다 치면 y 프라임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3을 밑으로 내리면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차수 하나 내리면 제곱이 되겠네. 끝? 이거야. 되게 쉽죠? 되니? 굉장히 간단합니다. 미분은. 다항함수 미분은. 그래서
자, 그럼 자, 봐봐. 두 번째. 그러면 fx라는 것을 내가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미분할까?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덧셈 뺄셈일 때는 하나씩 하나씩 미분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씩 하나씩 미분하면 내려오면 6x 되죠? 그 다음에 이거 숫자 쓰면 마이너스 2가 돼요. 1차 항은 미분하면 뭐만 남아? 개수만 남아. 개수만. 알겠니? 왜? 여기가 1이지. 1을 앞으로 내려. 얼마야? 1이야. 그대로 나오지. 그지? 그 다음에 1제곱에서 1을 빼요. 몇 제곱 돼요? 0제곱 되죠. 즉 여기가 뭐가 숨어 있는 거야? 이게 숨어 있는데 x 0제곱이 뭐야? 1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사라져. 그 다음에 잘 봐. 이거 있지. 이런 거 뭐라 그래? 상수. 상수. 상수 미분하면 얼마? 0이에요. 상수 미분하면 0이에요. 무조건 0이에요. 알겠나요? 상수 미분하면 0입니다. 왜요? 잘 보세요. 왜요? 상수함수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생겼어? 이게 상수함수죠. y는 c. 이게 상수함수죠? 여러분 잘 보세요. 미분 계수는 뭐의 기울기랑 똑같다?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는 그럼 뭐랑 똑같다?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평균 변화율은 그럼 뭐랑 똑같다? 직선의 기울기. 얘 직선 기울기 얼마? 직선 기울기 얼마 이거? 기울기 얼마? 빵! 됐나요? 0이죠. 그럼 0에다가 0 극한값 때려도 뭐야? 0이잖아. 그러니까 0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상수항 0이라고 미분하면. 오케이? 알겠죠? 자, 1차도 보세요. 1차. 1차도 여기 봐봐. 이렇게 생기는 게 1차죠? 네, 이거 y는 2x라고 해봐. 이거 평균 변화율이 얼마야? 평균 변화율. 어느 지점에 갖다 넣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든 요만큼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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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변화율은 얼마? 2죠. 직선의 기울기라며? 됐어? 그럼 거기다가 뭘 때린 거야? 거기다가 뭘 붙인 게 순간 변화율이야? 극한값 리미트. 그럼 이거 아니야? 리미트 뭐야? 평균 변화율이 2. 이거 뭐야? 2. 그러니까 1억. 그러니까 2x 미분하면 뭐야? 1억.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알겠죠?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난이도를 높여볼게. 그러면 옆 페이지 봐봐. 133페이지. 자, 3번에 보시면 실수배 합차의 미분법인데 실수배는 그냥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3x제곱 미분하면 3은 그대로 냅두고 x제곱 미분한 거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덧셈 뺄셈도 마찬가지예요. 덧셈 뺄셈은 어떻게 한다고 그래 있어? 괄호 2번 괄호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보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 있어요? 각각 그냥 각각 항을 각각 미분하면 됩니다. 얘처럼 여기 봐봐. 항이 3개 G 미분하고 미분한 거 그대로 쓰면 된다. 괜찮나요? 어렵지 않죠? 근데 조금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넘겨. 134페이지 보세요. 고배 미분법 별표. 얘는 조금 달라요. 얘는 그냥 하면 안 돼. 얘는 그냥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고배 미분법인데. 자, 그 밑에 마플 해설 보세요. 그 밑에 마플 해설. 봐봐. 막 식이 막 복잡해가지고 막 해서 리미트식 붙어있는 거 촤라락 나오죠? 그죠? 그거 쫙 묶어가지고 써놔. 그게 뭘로 푼 걸까? 쫙 묶어가지고 자, 과정 y 프라임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등호가 5줄 있잖아. 보여? 동그라미 1번에. 그죠? 자, 걔는 뭘로 푼 거냐? 써놓으세요. 도함수의 정의예요.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푼 거야. 우리 아까 개념 1번 하면서 길게 풀었던 거 있죠? 그거 쓴 거예요. 알겠니? 길죠? 근데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도 백지에다가 써보세요. 왜? 학교 시험에 나와요. 네요. 알겠니? 한 번 정도는 써봐. 수행평가로도 봐요. 알겠니? 서술형으로 내든 수행평가로든 봐. 근데
그건 그거고. 아, 이런 과정으로 나오는 거구나고 우리가 이제 외울 거. 자, 암기. 고배미분법은 어떻게 합니까? 자, 일단 곱이라는 거부터 보면 y는 fx 곱하기 gx죠. 요거를 미분하는 거거든. 요거를 미분하는 거면 잘 봐. 요거를 미분하면 y''은 순서 상관없어. 잘 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써주면 끝나. 되나? 다시. 두 개가 곱해져 있는 형태를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써서 한번 곱하고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가져오고 뒤에 거 미분해서 곱하고 즉 곱의 형태가 있으면 하나 미분하고 나머지 그대로란 뜻이야. 더하기 그 다음 거 미분하고 나머지 그대로. 더하기 그 다음 거 미분하고 나머지 그대로. 이해되나요? 그럼 이렇게 되죠. 실제 기출에도 나왔던 건데. 자, 보세요. fx가 x-1, x-2, x-3, 땡땡땡, x-10까지 10개가 곱해져 있대. 얘를 미분하래. 얘를. 됐니? 오케이? 얘를 미분하래. 그래서 이거의 f'1의 값을 구하래. 기출문제였거든? 이거의 f'1의 값을 구하래. 그럼 잘 봐. 어떻게 미분이 되는지. f'x는요. 보세요. 순서 잘 기억하라고 했잖아. 이거 하나 미분해. 얼마야? 1이죠. 1. x-1 미분하면 1이죠? 나머지 그대로. 즉 1 곱하기 나머지 그대로 쓰면 x-2, x-3, x-4 이렇게 가죠. x-10까지. 더하기 두 번째 얘 미분해. 얼마야? 1이죠. 나머지 그대로. 그러면 x-1 곱하기 1 곱하기 나머지 그대로 x-3, x-4 땡땡땡 10까지. 더하기. 이게 몇 번 하면 돼? 10번 하면 되죠. 왜? 항이 10개니까. 얘도 미분. 아, 얘도 미분하면 x-1, x-2 있고 곱하기 얼마? 1. 나머지 그대로. 그럼 이걸 몇 번 하면 된다고? 10번. 길죠? 근데 잘 보세요. 문제에서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f'1이요. 그럼 이렇게 쫙 미분한 거에다가 1을 대입하면 되잖아. 잘 봐. 여기다가 1 대입해 볼게. 여기다가 1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1 곱하기 얼마가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땡땡땡 마이너스 9까지. 이렇게죠? 두 번째 줄에다가 1 대입해 볼게요. 얼마 돼요? 여기 1 대입하면 0이네? 0이네. 세 번째 것도 이게 있네? 대입하면 얼마야? 0이네? 곱하면 0이죠. 이 밑에는 전부 뭐가 돼? 0이 되죠. 그럼 답은 뭐예요? 이게 답이에요. 1부터 9까지요.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찾는 문제였어요. 자, 그럼 곱의 미분법은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보세요. 다시 순서 하나 미분하고 그대로. 다음 거 미분하고 그대로. 싹 더하면 된다. 이게 곱의 미분. 오케이? 됐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것도 하나 알아둡시다. 여기 봐. 합성함수 미분.
자, 근데 수투에서는 내가 지금 가르쳐주는 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원래 합성함수 미분이 되게 복잡하거든. 미적분 가면 되게 복잡한데 지금은 그냥 미분 내가 가르쳐주는 것만 하면 돼. 요걸 보통 뭐라고 하냐? 건미분, 속미분이라고. 얘도 테크닉이니까, 계산 테크닉이니까 기억해서 써먹으면 되는데 잘 봐. 자, 여기 봐봐. 합성함수 미분의 기본적인 공식은 y라는 함수가요, g 합성 fx라고 할게요. 이렇게 g 합성 fx 됐나요? 이걸 미분하는 거야. 그럼 이걸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잘 봐. 이걸 미분하면 y 프라임은 전체 한번 미분해. 됐니? 전체 한번 미분해. 이걸 뭐라고 그래? 건미분이라고 그래.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냐? 안에 거를 한 번 더 미분해서 곱해. 이렇게. 이게 빠지면 안 돼. 합성함수. 그래서 이게 뭐야? 속미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공식이에요. 자, 갑니다. y는 g 합성 fx라는 것은 y'은 g 프라임 fx 곱하기 f 프라임 x라고. 알겠나? 됐어? 그럼 이걸 언제 써먹습니까? 자, 수투에서 써먹는 건 이럴 때 많이 써먹어요. 잘 보세요. 2x 마이너스 1 곱하기 5제곱 이거 미분하지. 야, 그러면 얘들아 이거를 미분하려면 봐봐. 2x 마이너스 1의 전체 5제곱을 다 계산을 한 다음에 미분을 해야 된다고. 어때? 그지 같죠? 안 하고 싶지. 그지? 그때 뭘 쓰는 거야? 합성함수 미분을 쓴다고. 얘는 어떤 형태가 합성되어 있는 거냐면 잘 봐. gx가 x의 5제곱이야. 그 다음에 fx가 2x-1이야. 이렇게 합성되어 있죠. 맞나요? 2x-1이 x 대신에 들어가니까 여기 자리에 들어간 거라고. 이게 합성함수잖아. Understand? 그럼 이거 미분할게. 잘 봐.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x5제곱이에요. x5제곱. x5제곱 미분하면 뭐야? 5x 4제곱이죠. 그럼 이렇게 되겠네. 5. 근데 x 대신에 누가 들어가야 돼? 2x 마이너스 4제곱. 됐나? 근데 여기서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곱하기 얼마? 안에 거 미분함. 이거 미분하면 얼마야? 2죠. 2를 곱해. 끝. 이거야. 됐니? 이게 뭐라고요? 합성함수 미분. 여기까지 하시면 미분법 끝난 겁니다.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수투에선 요것만 하시면 돼요. 요 4개. 그냥 일반적인 미분, 그 다음에 고배 미분, 그 다음에 합성함수 미분, 그 다음에 뭐 상수 같은 거 연습하는 거 이런 것들. 알겠어? 오케이. 됐죠? 자,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쉬었다가 할게요.